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 형태는 부엌을 집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먹는 것은 생활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부엌은 이제 당당히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엌 싱크대 상판 위에는 주전자만 올려놓기. 요즘 지어진 주택에서는 부엌을 밝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이어진 오픈 키친의 구조도 흔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부엌이 집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지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다거나 지저분한 행주가 걸려 있다거나 또 걸핏하면 전날 미뤄둔 설거지가 싱크대에 산더미다.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잡지에 실린 해외의 부엌을 보고 도구가 많은데도 멋져 보이는 이유는 뭘까? 하며 부러움에 한숨 쉬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외의 부엌들이 멋져 보이는 이유는 모든 도구가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는 위치에 놓여있기에 그러하다. 도구를 적재적소에 두고 사용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유지관리가 어렵다면 도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자. 사실 나는 끊고 버리고 벗어난다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운동, 단샤리를 처음 주장하면서부터 이 말을 계속 외치고 있다. 언젠가 영국의 부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싱크대 위에는 주전자 한 개만.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던 부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주전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도구들은 깔끔하게 수납하고 밖에 진열을 하더라도 엄선해서 고른 말끔한 도구 몇 개만 놓는다. 부엌을 설계할 때 동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이 동선이 실은 만만치 않다. 동선을 짧게 하려고 움직임을 최소화한 공간을 추구한 나머지 손 닿는 곳에 물건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식기 선반이 조금 멀어져도 상관없다. 그 대신 물건을 꺼낼 때 동작의 수를 생각한다. 여기서 동작이란 수고를 말하는데 꺼낼 때의 수고와 넣을 때의 수고를 한 개라도 덜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정을 쏟는다. 그리고 단사리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수납이 70%, 보이는 수납이 50%, 보여주는 수납이 10%라는 7, 5, 1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동작은 곧 수고이다. 이 수고의 수를 최소로 줄여서 거의 한 번에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동작, 즉 수고가 얼마만큼 드는지 세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식기 선반에서 한 개의 큰 접시를 꺼낼 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을 연다. 포개진 작은 접시를 꺼낸다. 아래에 있는 큰 접시를 꺼낸다. 꺼냈던 작은 접시를 다시 선반에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5번의 수고가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수고의 수가 늘어날수록 귀찮다고 느끼는 법이라 결국 마무리는 작은 접시 위에 대충 큰 접시를 포개놓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문을 열고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는 식기의 수를 엄선하는 것이 포인트다. 필요한 식기의 수와 필요한 종류,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만을 골라 손이 가는 곳에 두고 선반에 수납할 때는 접시를 되도록 포개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포갤 때도 같은 종류, 같은 용도의 접시를 조금씩만 포갠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와 조미료도 한꺼번에 꺼내는데 예를 들면 상자에 들어있는 조미료는 구입하자마자 상자 뚜껑을 가위로 자르고 상자 안에 잔뜩 들어있는 소포장을 낱개로 한 개씩 분류해서 냉장고에 넣는다. 쓰다 남은 식재료나 조미료의 봉지를 보관할 때는 번거로운 고무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한 번에 해결되는 클립을 사용한다.
클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냉장고 문 수납칸에 보관해둔다. 여러 동작들의 공통점은 최초의 수고로 동선을 줄인다는 점이다. 봉지 포장을 벗기고 뚜껑의 비닐을 벗기는 등 최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동선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작업의 흐름이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선의 수를 줄이면 움직일 때마다 생겨났던 작은 스트레스도 줄게 된다. 행주는 필요 없다. 일회용 키친타월로 효율성을 높이고 항상 깨끗하게. 행주가 부엌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행주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번거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식기나 싱크대 위를 닦는 뒤처리를 한 후 행주를 빨아서 널어야 하는 또 한 번의 뒤처리가 필요하다. 뒤처리의 연속인 셈이다. 사람은 누구나 수고가 드는 것을 귀찮다라고 느끼기 마련인 법. 그래서 이 귀찮음을 끊어버리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들이자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행주 대신 키친타월을 쓰는 것이다. 한 개에 몇천 원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키친타월의 장점은 쓰고 버리는 것이 쉽다는 점이다. 최근 이슈인 친환경의 관점에서는 일회용 사용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쉬운데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화장실 휴지가 일회용이라고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천은 이래저래 청결을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향균 세제를 사용하거나 끓는 물에 펄펄 끓여 소독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불고 털고 한들 행주는 새롭게 등장한 키친타월의 청결함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단샤리의 근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비 절감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물들이 잘 사용되게끔 집중하는 것이다. 일회용 키친타월을 사용함으로 행주를 빨아서 말리는 수고나 시간, 미관을 무시한 공간이라는 여러 가지 귀찮은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쓰레기통은 싱크대 아래에 둔다. 싱크대는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이 있으면 작업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다. 서랍을 여는 동작을 제외하면 한 번에 버릴 수 있고 서랍을 닫으면 쓰레기도 쓰레기통도 노출되지 않아 좋다. 설거지 스펀지는 작게 잘라두면 쓸모가 커진다. 청결이 우선, 보기 좋은 것은 그 다음. 스펀지를 쓰는 기간은 길어야 3일. 설거지하다 수명이 다하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를 닦는 용도로 쓴다. 또 화장실 변기 청소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휴지로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진다. 이렇게 재활용해서 몇 번 정도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린다. 작게 잘라둔 스펀지는 좁거나 작은 공간을 닦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여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늘 깨끗한 스펀지로 설거지를 한다. 음식을 다루는 부엌은 무엇보다 청결이 우선이다. 스펀지를 작게 잘라두는 일은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다음 작업이 매우 편해진다. 식기 건조대는 두지 않는다. 그릇이 많으면 부엌 일이 번거로워진다. 혼자서 살고 있는 지금은 그릇 수가 작아서 설거지는 손으로 간단하게 끝낸다. 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는 설거지가 많건 적건 간에 항상 식기세척기를 돌렸다. 식기건조대 없이 키친타월을 활용해 물기를 없앤다. 존재감이 강한 식기건조대가 없는 것만으로도 싱크대 주변이 깔끔해진다. 그릇을 싱크대 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조리도구를 쓰고 나서 그대로 싱크대에 올려놓는 습관을 줄일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이어 전기밥솥도 3년 전에 처분했다. 밥을 지을 때는 르크루제의 무쇠솥을 애용한다. 자기 전에 미리 예약해 놓지는 못하지만 솥에 밥을 짓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맛까지 훌륭하다. 그리고 전기 주전자도 처분했다. 뜨거운 물은 주전자로 끓인다. 부엌 가전은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간다. 또 가전을 두면 공간 활용이 어려워진다. 나아가
부엌이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하기 힘들어진다. 가전이 없는 것만으로 부엌의 공간은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좋아하는 그릇이나 꽃을 장식할 수도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 어떠셨나요? 2016년에 한국에 발간된 책인데요. 단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를 만드신 분인데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일본 분이에요.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미니멀리즘이라고 다 같은 미니멀리즘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극단적인 부류가 있고 깔끔하지만 그래도 즐길 건 즐기는 것 같은 부류. 이분은 깔끔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극단적으로 좋은 걸 써요. 50만 원짜리 차찬 세트 같은 거를 구비하고 매일 쓰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친구하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도 같이 있으면 되게 즐거운 기분이 들 것 같은 미니멀리스트 책이었어요. 가끔 미니멀리즘이 삶을 편하게 하려고 선택한 길인데 이거 미니멀리즘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환경보호 생각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물권까지 채식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데 행주 빨아 쓰는 거 귀찮고 생각보다 그건 더 더러우니까 키친타월을 쓰자. 이 정도 투자는 하자. 저는 이분 책 읽고 나서 무슨 물건이든 사고 나면 패키지가 큰 패키지 안에 여러 패키지가 소분된 게 있으면 일단 다 뜯어놔요. 그리고 스펀지도 사면 6등분해서 잘라놔요. 그리고 이제 그릇을 못 씻을 정도가 되면 좀 더럽지만 스펀지가 필요한 곳, 그런 곳을 청소하고 버립니다. 저는 귀찮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서 미니멀리즘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나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서 그냥 난 이렇게 사는데 어때? 난 이렇게 멋진 미니멀리스트야.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한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한번 읽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작의 수를 줄이는 거 항상 저도 염두에 두고 뭘 할 때 생각하거든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